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저기 300페이지이네요. 자, 우체국 예금 상품 및 서비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인가요? 지난주에 우리 그 금융상품 공부했었잖아요. 그때 공부할 때 우체국에서 다루고 있는 것 우리가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 우체국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 있었잖아요. 그 왼쪽에 5개, 그 다음에 MMDA랑 그리고 한매적 공부 채권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구체화하는 그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제 상품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나오는 것 외에도 지금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좀 확인을 좀 해보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공고난 대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상품이 뭐 새로 이제 추가가 되거나 뭐 그렇게 되더라도 정식 공고가 새로 나오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거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이번에 새로 개정된 그 내용대로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품이 엄청 많죠. 그래서 상품을 하나하나 이렇게 암기하는 게 좀 버거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준비하는 방법이 뭐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존의 어떤 기출 문제를 갖다가 뭐 분석을 하고 바탕으로 한다면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이제 우리 그 학생들 분들하고는 계속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고도 또 복습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연습이 좀 충분히 됐고, 또 이제 문제집 통해서 계속 이제 가급적이면 또 상품 파트를 좀 제가 문제를 많이 실었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상품 파트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 했습니까? 크게 분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우리 특수 목적부 상품 빼고 그냥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그 다음에 적립식, 그 다음 거치식, 예치식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3가지로 분류해가지고 그 구체적인 상품들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어떤 상품이 있을 때 이게 어디에 속하는가,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기는 한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이름을 갖다가 써가지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300페이지 보시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보통 예금, 저축 예금, 이거는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죠. 보통 예금, 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가입 대상에도 제한이 없고요. 그래서 법인도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그랬고요. 가입 금액이나 이런 거 제한이 없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특징 보시면 각종 모임, 단체, 법인 등의 공공자금 운용에 편리하다. 왜 그럴까요? 돈을 입금했다, 출금했다 자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전자금융으로도 가능하고 카드 발급 및 자동이체 약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인 그냥 보통 예금 우리들이 쓰는 거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저축 예금 있죠. 그래서 우리 저축 예금하고 보통 예금의 특징 비교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그렇죠? 실명의 개인만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있죠. 개인이 개설하는 수시 입출식 예금으로 예익과 지급이 자유로운 통장에서 가입 대상, 거기 보시면 실명의 개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특징 보세요. 뭐 카드 발급이나 자동이체 당연히 되는데 그거 하나 좀 체크를 하십시오. 가계 수표 약정.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가계 수표 약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칭 보시면 이포스트 뱅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포스트 뱅크가 딱 나오면 이거는 전자금융 전용이고, 그리고 별도의 통장을 발행하지 않구나, 이런 키워드를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특히 우체국 예금 상품 서비스 이 파트는요, 각종 명칭하고 각각의 특징들이 있죠. 그걸 갖다가 딱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번에 이포스트 뱅크는 뭐라고요? 별도의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전자금융 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도의 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카드 교부 뭐 등등을 할 수 있는 전자금융 전용의 수시 입출식 예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입 대상이 실명의 개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까지는 그렇게 좀 준비를 안 했었는데, 제가 근데 이번에 좀 문제를 이렇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과 관련해서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는 게 있고, 실명의 개인만 가입 가능한 거 있고, 그 다음에 법인 같은 단체만 가입 가능한 게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시험은 안 나왔는데 그거 여러분들 좀 분류를 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포스트 뱅크는 실명의 개인만, 아까 우리 보통 예금은 전부 다, 저축 예금하고 요 이포스트 뱅크는 개인만. 근데 뒤에 나오는 뭡니까?
듬뿍 우대 저축 있죠. 우리가 MMDA라고 했습니다.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거는 듬뿍이고요.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거는 기업 든든이거든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대 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이율은 여러분들 별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창고에 게시된 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게시된 거. 그게 이제 기본 이율인데 별도의 이제 상품마다 우대 이율이 있거든요. 그걸 그럼 여러분 선생님 암기해야 됩니까? 하면 암기해야 되겠죠. 근데 암기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해봤자 어차피 까먹는데 다만 여러분들 제가 체크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그 강조 드리는 것만 좀 잘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걸 바탕으로 하되 정시간에 없으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공부한 것만 정확하게 알면 그 객관식 지문에서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암기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재작년에서도 우대 이율 관련해 가지고 다 공부를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강조 드리면서 막 문제 막 몇 분을 풀었던 게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시험은 좀 허망하게 좀 쉽게 나왔는데 우리는 그때 금리까지 다 외웠는데 막 그 패키지별로도 다 배우고 문제까지 다 풀고 이랬었는데 시험은 좀 약간 평이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준비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율이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특히 강조 드리는 거, 특히 이제 신규 상품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험에도 보니까 막 새로 신규로 들어왔던 거, 뭐 우체국 다드림이라든지 뭐 새출발 새 희망인가요? 새출발 자유조건이나 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자 이거 막 그때 이율 관련해서 막 연습도 많이 했던 게 그 부분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그 우대 금리 관련해서 우대 이율과 관련해서는 좀 중요하다 싶은 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막판에 가셔도 정리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풀 때도 또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무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어쨌든 보시면 이포스트 뱅크의 특징 한번 보세요. 그 우대 이율인데 보시면 자 보시면 결산기간 평균 잔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연 0.2%. 이걸로 급여일치를 하면 0.1%. 뭐 우체국 스마트폰 뱅킹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저도 못 외워요. 그렇지만 나중에 기본적인 걸 다 암기하고 나서는 각각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이게 공통점이면 같이 이렇게 외워야겠다. 이렇게 한눈에 보게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대 서비스 보세요. 자 이런 거는 보셔야 돼요. 우체국 금융 자동화 기기에서 우체국 카드로 출금할 때 영업시간 외에 출금 수수료 면제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포스트 뱅크 같은 경우는 자 우체국 그 CCD기 ATM기 있잖아요. 거기서 영업시간 외에 현금 인출을 하더라도 우체국 카드로 현금 인출을 하더라도 뭐다 수수료를 안 붙는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뒤쪽에 가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섞이더라도 일단은 이포스트 뱅크 특징 중에 하나가 요거 딱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특징 보시면 저축예금을 이포스트 뱅크로 예금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 뭐 그 외 뭐 공과금 급여 등도 자동 이체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수시 출축 예금이니까 큰 특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고 특징들만 잘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정리를 하겠다. 그러면 이름 적고 각각 특징들을 간략하게만 적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우대 이율은요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듬뿍 우대 저축. 자 수업할 때 제가 말씀드립니다. 듬뿍 줍니다. 뭘 준다고? 이율을 듬뿍 준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딱 시험에 나왔어요. 강조드렸는데 뭘 따라서 그렇죠? 예치 금액에 따라서 내가 돈을 많이 예치를 하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예금을 하면 뭐가 됩니까? 이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체국 예금의 경쟁력 확보를 해서 굵은 거 있죠. 예금액별 뭐다? 같은 금리를 주는 게 아니라 차등 금리. 그래서 높은 금액, 많은 금액일수록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듬뿍 하면 여러분들 예치 금액에 따라 차등 금리를 적용한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아까 MMDA 중에서 이게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게 바로 듬뿍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특징 보시면 시중은행과 대비해서도 경쟁력 있는 금리가 적용된다. 많이 입금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금리 많이 줄게. 그게 그러니까 금리를 듬뿍 줄게. 듬뿍. 여러분 이렇게 매치를 시킵시오. 듬뿍.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저도 요거 때문에 지난 2016년도에 문제를 맞췄습니다. 듬뿍 딱 보는 순간에 맞다. 요거는 예금 금액에 따라 듬뿍 이자를 준지 이게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기업 든든 MMDA는요. 같은 MMDA지만 요거는 대상이 어디다? 법인 같은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업 전용 MMDA 예금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단기간을 예치하더라도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역시 마찬가지 MMDA니까 듬뿍 어떻게 해요? 예치 금액별로 차등 적용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요거 이제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4번, 5번 MMDA. 그래서 요거 여러분 공부 제가 뭐 강의를 들으신 분이든 아니면 뭐 혼자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상품명을 순서대로 이렇게 좀 적으십시오. 그 뭐 여러분들 뭐 누가 이렇게 정리해 준 거 그거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 나가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나는 안다 하더라도 이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의를 이제 최소한 여러분들 보이면서 상품을 좀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가입 대상은 뭡니까? 법인,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그리고 개인 사업자. 자, 그래서 가입 대상 자체가 지금까지 본 거랑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는 제외. 임의단체라는 거 있잖아요. 친목 모임인 그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 필충예금이니까 당연히 가입 금액은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 특징 보세요. 고액 금액에 따라 금리를 차동 제공한다. 그래서 예치 금액, 그러니까 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리를 높여준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을 한다. 그래서 선입금, 선출금 이런 방식을 취한다. 자, 그런 특징들 보세요. 그래서 벌써 우리 5개 했습니다. 머릿속에 5개 딱딱 정리해서 특징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6번에 보시면 다드림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다드림 적금이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2016년도에 다드림 통장이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엄청 강조하고 특히 오른쪽 보시면 그 우대 이율 있잖아요. 엄청 나와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 패키지별로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디테일한 것까지는 막 암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그때 한번 보기로 하고 어쨌든 자, 다드림 통장의 개념 한번 보세요. 예금, 보험, 우편 등 우체국 이용 고객 모두에 대해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거래 실적별, 포인트도 제공하고 패키지별,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체국 대표 수시 입출식 예금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드림 통장은 나중에 보시면 다드림 체크카드, 다드림 적금 요거랑 3개를 잘 연계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드림 통장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자, 가입 대상 한번 보세요. 다 됩니다. 그래서 또 패키지별로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보시면 가입 대상 보시면 주니어. 자, 이거 구분할게요. 자, 우리 우체국에서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19세 미만, 그 다음에 직장인, 그 다음에 사업자, 그다음에 실버. 자, 우리 우체국에서 실버라고 하는 사람은 만 60세 이상이 아니라 만 50세 이상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베이직 이렇게 해서 크게 5개의 패키지로 나눠요. 그리고 우대금리가 각각의 패키지에 따라서 우대금리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요건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나와가지고 계속 연습을 했는데 너무 실제 시험장에서는 너무 허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패키지별로 다른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패키지별로 실적에 따라 다른 금리가 적용된다라는 거. 그게 우대율로 나왔었거든요. 그게 좀 밑에 있죠. 기본율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대율 보세요. 패키지별로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금융거래가 아니라 금융거래입니다.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적용된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한번 보세요. 자, 크게 5가지. 주니어, 그 다음에 직장인, 사업자, 그 다음에 실버, 베이직 이렇게 5개 딱 여러분 구분하시고 자, 그 우대금리는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다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보세요. 주니어는 최고 몇 %예요? 0.4%일 거예요. 0.49. 나머지 패키지는요 다 0. 최고 0.6입니다. 물론 디테일한 사항은 다르지만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차이를 한번 보시면 자, 주니어 같은 경우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읽어는 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뭐 문제풀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한번 좀 더 확인을 하시고 결산기 평균 잔액이 5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직장인은 우체국 체크카드 20만 원 이상이고 평잔이 뭡니까? 평잔입니다. 평잔. 자, 그게 100만 원 이상. 그 다음 사업자는 평잔이 5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실버는 100만 원 이상. 이게 좀 차이 나죠. 이런 차이들을 한번 보면서 뭐 구체적인 금액은 아니래도 다 보면 여러분들 우대금리가 지금 보시면 0.1, 0.1, 0.1인데 그 0.2가 되는 부분 있죠. 그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고 다만 이제 결산기 평균 잔액이 자, 가장 작은 거는요. 그렇죠. 돈이 가장 적은 우리 주니어들이에요. 주니어들은 얼마만 있으면 50만 원 이상만 평균 잔액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잔액이 5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직장인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사업자는 500만 원. 요거 정도만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실버는 100만 원. 이렇게 평잔입니다. 평단이 아니라 평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금리, 최고 금리가 여러분들 가장 기본은 여러분들 디테일한 건 모르더라도 각 패키지별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니어는 0.4, 나머지 패키지들은 다 0.666 이렇게 가시면 되고 마지막에 베이직은 뭐예요? 별도 실적의 우대율을 뭐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0.2를 주는 것들 있죠. 그것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니어 같은 경우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의 첫 고객에 대해서 0.2 주고요. 직장인도 마찬가지 첫 예금 고객에 대해서 0.2, 사업자도 0.2,
그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실버도. 그러니까 예금 첫 고객에 대해서는 0.2씩 다 주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고,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거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같은 경우는 급여 이체. 그래서 급여 이체가 크죠. 그래서 급여 이체를 하는 경우 0.2.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카드 가맹점 결제 계좌 약정 이용. 그 다음에 결산기 평균 잔액이 500만 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0.2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버 같은 경우는 연금 수령 실적. 그러니까 직장인이 아까 급여를 갖다가 이렇게 이체하듯이 우리 실버 분들은 연금을 갖다가 이렇게 이체를 하면 0.2 준다. 이런 특징들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세부적인 디테일 사항은 여러분들 책 한 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또 복습하시든지, 나는 공부가 됐다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만 좀 깊이 파고를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체국 다드림 통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자, 다드림 통장 수시 입출금식 예금의 가장 대표적인 거다. 우체국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입 대상이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죠. 패키지별로 나눈다. 그래서 패키지 5개로 나눠가지고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패키지별로 우리 요건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최대 이율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우대 이율 관련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또 뭐 하나하나씩 이제 들어갈 때 결산기 평장 같은 경우 각 패키지별로 얼마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모두 다 뭡니까? 첫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0.2 이렇게 준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04페이지 보시면 우대 서비스 해가지고, 자 보시면 이 예금에 대해서 우체국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월 최대 계좌당 1만 포인트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만 포인트는 예금이 5천이고요 월, 그 다음에 보험이 5천이에요. 그래서 최대 1만. 여기서 요 구체적인 디테일한 사항은 2천, 3천 요거는 뒤쪽에 우리 체크카드 파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체국 자동화 기기를 이용한 영업시간 외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 자동화 기기를 위한 영업시간 내외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 자, 한번 보세요. 다 뭡니까 여러분들? 수수료 면제와 관련되는 거네요. 근데 다만 어떤 거 할 때요? 그렇죠. 우체국 자동화 기기를 이용할 때만 면제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특히 면제 혜택, 수수료 면제와 관련 때는 타행 자동화 기기를 이용할 때 면제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좀 파면 돼요. 근데 어쨌든 다드림 같은 경우는 우체국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면 뭐 영업시간 내든 영업시간 외든 뭐 상관없이 어쨌든 현금 인출, 그 다음에 송금하는 거 다 수수료 면제다. 그 다음에 전자금융으로 타행 이체. 자, 이때는요, 인터넷으로 타행 이체하는 경우, 그때도 수수료 면제. 그 다음에 자기압 수표, 통장 재발행. 통장 재발행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다 수수료 면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만 통장이 재발행할 때, 우리의 과실로 인해서 통장을 재발할 땐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다드림 같은 경우는 이런 혜택도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통장을 다 써가지고 다시 재발행 받는 거야 무료지만, 우리의 어떤 고객의 잘못, 실수로 인해서 다시 재발행 받는 것은 수수료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드림 통장은 무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번째가 우리 다드림 통장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시면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인데요. 행복지킴이. 자, 계속 좀 되뇌십시오. 이게 좀 낯선 분도 많을 겁니다. 자, 행복지킴이. 요거는 우리 좀 사회적 약자를 갖다가 배려하는 어떤 공익형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 행복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를 위한 상품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한해서 입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막 돈을 갖다 입금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리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들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을 갖다가 그냥 일반 통장에다 입금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뭐 압류가 우리 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아무래도 채무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채무가 많다 보면 우리 돈이 오는 족치 뭡니까? 통장이 딱 압류가 돼가지고 출금이 안 돼요. 그래서 제한이 돼버리면 그 사람의 어떤 이런 사회 약자들의 어떤 그 기초적인 생활 보호를 위해서 국가가 지급하는 돈을 제대로 못 써버리고 채권자들로 흘러가 버리면 그 취지가 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기초 보호 대상자들의 어떤 주는 연금 급여 같은 거 있죠. 그 국가에서 주는 돈은 그 돈에 한해서 입금을 하면 그 돈에 대해서는 뭡니까? 다른 사람 노터치. 그러니까 압류 같은 거 절대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행복지킴이 통장이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가입 대상 보시면 여기 대상을 한번 보죠.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등등등의 보험급여라든지, 아니면 긴급지원금, 그죠? 어떤 뭐 재해를 당했거나 뭐 그럴 때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든지 등등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대 서비스 보시면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등 면제가 되고 언제든지 이체 가능하고요. 뭐 자기합수 발행, 통장 재발행 수수료 면제. 그래서 여기도 뭡니까? 혜택은 다드림 못지 않게 많이 주네요. 그래서 요 서비스 정도는 가볍게 보시고, 자, 특징 보시면 요거 하나 보시면 생활 보호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만 특별한 어떤 통장에 대해서는 이런 특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예금의 입금은 어디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금지 수급금, 아까 우리 기초생활 그 급여 있죠. 그런 것에 하나여 입금할 수 있고, 그냥 이분들이 다른 데서 일을 해가지고 버는 돈 있죠. 그걸 갖다가 마음대로 입금하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하나에서만 입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도 여러분들 계속 이게 공통적이에요. 신용카드 결제 계좌나 공과금 등 이게 대금 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여기 돈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금을 납부, 전기세를 갖다 여기서 빠져나가라고 딱 자동 이체 약정을 했는데 돈이 모자란다. 보세요. 결제 납부 금액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결제 납부 취소 등이 발생했다면 고객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체국에서 메꿔주는 게 아니라 고객이 니네가 다음에 빨리 메꿔놓으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결제 납부 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아니면 별도 지정 계좌에서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체국에서는 압류금지 이것만 도와주겠지. 그러니까 공과금 빠져나가서 부족액은 네가 알아서 빨리 메꿔놓으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적용되니까 이거 하나만 이제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됩니다. 라고 그러면 그 부분 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여기가 7번까지 이제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8번은 여러분들 우체국 영리한 통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리한. 자, 요거는 제가 계속 제 강조를 드리는데 이제 한번 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자, 자, 영리. 영리라는 것은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영, 젊은이들에게 이로울 이자잖아요. 이익 될 이자 해가지고 이익이 되는 그런 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어떤 뭐 실질적인 어떤 금융생활을 많이 하지 않는 고객이지만 앞으로 잠재적인 고객이 될 사람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많이 줌으로써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자, 보시면 우체국의 미래 잠재 고객을 우대하는 영전용, 그러니까 젊은 분들 전용 타깃 상품으로 대학생 등 젊은 층은 자동화기기 인출 및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으로서, 자, 가입 나이 좀 보세요. 18세에서 35세 이하의 실명의 개인이다. 이건 당연히 개인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정리가 되세요. 개인만 가입 가능한 거, 법인만 가능한 거,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한 거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고, 특히 제가 이제 그 우대 조건하고 그 우대 서비스와 관련해서 기본 우대와 추가 우대 그 부분 특히 좀 강조드리거든요. 시험 내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표는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기본 우대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 우대 조건에 부합하면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체국 자동화 기기로 이용하는 수수료는 다 면제가 돼요. 근데 반면에 추가 우대 조건이 딱 해당되면요, 우체국 자동화 기기뿐만 아니라 타행, 그러니까 다른 은행의 자동화 기기에서 월 5번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딱 매치를 시켜가지고 밑에 위에 있는 기본 우대 조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추가 우대 조건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우대 조건 해가지고, 자, 보세요. 1개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뭐 휴대폰 요금 같은 거, 이런 거 자동 이체 하는 겁니다. 자동 이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자금융, 정기예금 또는 적금의 모계좌로, 그러니까 모계좌로 이용한다라는 거. 전자금융의 모계좌. 그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동이체. 두 번째는 모계좌. 세 번째는요, 체크카드. 즉 어떤 체크카드? 영리한 체크카드를 금액에 상관없이 한 번 이상 사용한 경우. 즉 요 세 가지 중에 요건 중에 하나가 부합하면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휴대폰 요금 같은 거 자동이체 계좌로 약정을 한 경우. 다음 두 번째는요, 전자금융의 모계좌. 세 번째는요, 체크카드 일회 사용 실적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에 해당한다? 기본 우대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럼 기본 우대 조건은 여러분 쭉 밑에 보세요. 기본 우대는 뭐다? 전자금융. 그러니까 전자금융으로 다른 은행에 이체할 때도 수수료 면제. 우체국 자동화 기기 이용하는 경우, 이거는 영업시간 내외 안 가리고 뭐 인출하거나 송금하거나 다 뭡니까? 면제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우체국 자동화 기기 이용하는 거 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자금융에서 타행으로 이체하는 것도 면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추가 우대 조건은 자,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영리한 체크카드를 월, 죄송합니다. 한 번 이상 사용한 경우에
그 기본 우대 조건이 된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사용 실적이 있어야 돼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0만 원 이상. 많은 금액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 한 달 동안 영리한 체크카드로 막 이거 뭐 빵도 사 먹고 영화도 보고 뭐 밥도 사 먹고 해가지고 10만 원 이상만 결제를 하면 추가 우대 조건 해가지고 자 밑에 보시면 추가 우대 조건은 뭐입니까? 다른 금융기관, 타 금융기관의 자동화 기기를 이용해서 뭐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이때는 월 5번, 이때는 영업시간 내외 가리지 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면제해 주는 건 아니고 월 5번까지 면제를 해준다라는 거 정리가 되시죠? 기본 우대 조건, 추가 우대 조건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 디테일한 부분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우대 조건 보시면 대학생은 뭐다? 이런 조건 부합 안 하더라도 나 대학에 다니고 있다, 재학 증명서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주면은 기본 조건 충족 안 해도 우체국의 다양한 금융 수수료가 면제된다라는 대학생에게 혜택을 주네요. 그 다음에 저 밑에 보시면 그 기본 우대 보시면 대학생일 경우 이외 해외 송금 등 어떤 다양한 금융 수수료 면제도 가능하다. 가볍게 보시고 추가 우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때 다른 은행의 ATM기 어떤 걸 말하는가 그 밑에 나 있죠. 주1 해가지고 주1 해가지고 시중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이런 쪽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게 그때 이제 실강을 들으면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그러면 별 실익이 없네요라고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거예요. 편의점, 그 다음에 대형마트, 지하철역 등 은행의 외부 장소에 설치된 자동화 기기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다른 타 금융기관의 어떤 그 CD ATM기를 이용하더라도 이렇게 장소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실익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뭡니까? 월 5번에 다른 금융기관 ATM기 이용하는 게 할 때 우리 현금 인출의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체국 영리한 통장 이렇게 매치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특징 보시면 젊은 전용이다. 그 다음에 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현금 인출 등 각종 수수료 면제 서비스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9번째 보실게요.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인데요. 자, 이게 우리 아까 행복지킴이랑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국민연금만을 입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압류 금지 전용 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 대상 보시면 실명의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연금 같은 거는 여기 입금 한도 한번 보세요. 요거는 입금 건별 150만 원이야. 여기다 밑줄 치시고 앞으로 계속 공통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대율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좀 정리를 하시고 우대 서비스, 자 여기 뭐 별 특별한 건 없으니까 그냥 앞에 있는 내용이랑 중복되니까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징과 관련해서도 아까 우리 행복지킴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입금이 우리 여기 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국민연금에 하나면서 그 이외에는 입금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계좌 이게 납부 자동이체 되도록 했는데 돈 모자라면 와서 메꿔놓으라 라는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0번 우체국 하도급 지킴이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도급 지킴이 요거는 좀 특이한 거니까 여러분 좀 정리를 하시고 여기 2016년도에 다드림이랑 같이 들어왔던 겁니다. 보시면 그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정부 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을 통해 발주한 공사 대금 입금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기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전용 통장이다. 그래서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워낙 국가에서 발주한 어떤 공사를 갖다가 어떤 건설사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럼 그 대금을 갖다가 지급을 하겠죠. 근데 이 건설사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계속 밑으로 하도급 주다 보면 중간에 부실한 이런 그 하도급 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밑에 있는 그 하도급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도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돈을 못 받으면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겠죠. 그게 이제 나중에 부실공사로 연결되고 뭐 중간에서 자꾸 이렇게 떼먹고 이러다 보면 공사비 아끼려다 또 부실공사가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방지하려고 직접 뭡니까? 하도급자들한테 돈을 내어주겠다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 가입 대상은 보세요. 이거는 개인이 아니에요. 보시면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사업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 특징 보세요. 자, 이 특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예금의 출금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돈은 함부로 빼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만 빼라? 정부 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의 이체 요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면. 그럼 뭡니까? 직접 방문해도 안 주고요. 우체국 창구에서 방문해도 안 주고 인터넷으로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보시면 우체국 창구,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폰 뱅킹, 자동화 기기 등을 통한 출금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정부 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의 이체 요청,
이렇게만 요럴 때만 딱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구에서 직접 가서 달라 해도 안 줍니다. ATM기에서 돈 뽑아달라 해도 안 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도급자들의 어떤 공사 대금이라든지 그 임금 있죠. 그런 것들을 지켜주겠다라는 게 바로 우체국 하도급 지킴이 통장. 그 명칭에서 여러분들 좀 추론이 가능하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시면 우체국 선거비 관리 통장인데요. 자, 선거비 관리 통장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선거 한번 하면 현금이 뭡니까?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고 단기간이지만 그런 목돈이 막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예전에 뭐 시사 프로나 이런 거 보면 선거 한번 할 때마다 막 뭉치기 돈들이 막 이렇게 온다고 하잖아요. 왔다 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우체국 금융에서 이런 것들을 인수하기 위해서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뭉치돈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어쨌든 상품화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선거에 출마하는 자, 입후보자 체크를 하시고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경비를 관리하기 위한 입출금 전용 통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가입 대상이 보시면 입후보자도 되고요.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이때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후보자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시군구 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여기서도 선거와 관련되는 경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선거 공영제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군구 관리위원회에서 도 역시 가입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가입 대상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 책임자. 그래서 주로 돈은 여러분들 뭐 선거 운동하고 바쁜 그런 입후보자가 하겠습니까? 주로 이제 선거에서 나오는 그 입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 책임자 같은 공동 운명체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알지만 당선 무효라든지 그 됐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막 뉴스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입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도 있지만 회계 책임자가 뭡니까? 어떤 뭐 선거의 한도를 초과했다든지 아니면 회계 장부를 갖다가 거짓으로 했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선거가 당선 무효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입후보자, 그 다음에 회계 책임자, 그리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한번 쭉 보시면 자, 여러분 이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죠. 돈을 넣었다 뺐다 막 수수료 해야 되죠. 그럼 각종 수수료 다 면제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뭡니까? 통장. 자, 뭐 예금 잔액 증명 수수료, 거래 내역 정보 제공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명시 받아야 되잖아. 선거비가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수시로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돈을 얼마만큼 썼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보시면 그래서 예금 잔액 증명 수수료라든지 거래 내역 등 금융정보 제공 수수료 면제에다가 통장 뭐 들고 다니다가 여러분 하도 선거 바쁘게 하다 통장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 분실했다. 다시 재발급 받더라도 뭐다? 수수료 면제. 그 다음에 예금 입출금 통지 서비스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 돈이 얼마 나갔고 들어왔다 이런 걸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어떤 각종 우대 서비스 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특징에 한번 보시면 제가 굵은 글씨로 그렇게 했습니다. 선거 경비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전용 통장으로 자 여기 제가 체크를 했죠. 선거 기간을 제가 말을 많이 해서 그러나요? 계속 또 키시면 자, 선거 기간 전후로 일정 기간. 그러니까 또 선거 기간에 한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 기간 위한 어떤 입후보, 예비 후보 단계에 있잖아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선거가 끝나더라도 또 바로 뭐 돈이 정산되는 게 아니니까 선거 기간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 우리 그 일정 기간 동안 각종 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상품이다. 이해되시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우체국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통장, 그 다음에 우체국 호국 보훈 지킴이 통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우체국 생활 든든 통장이 그죠? 요 세 개가 이번에 2018년도죠. 2018년도. 자, 여기 새로 들어온 신규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세 개랑 여러분들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우체국 공무원연금 평생. 이것도 우리 앞에서 봤던 국민연금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을 갖다가 여기다가 입금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체국 공무원연금인데 여기는 누구의 연금도 별점 그 우체국 연금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역시 거기에 대해서만 입금이 가능하고 압류 금지 상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에서 가입 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공무원연금, 그다음에 별정 우체국연금을 받는 자. 그래서 공무원연금에 하나지 않고요. 별정 우체국연금을 받는 분들도 여기에 가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입니까? 건별 150만 원 이하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자, 그 외에는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대 이율에서 50만 원 이상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우대 서비스, 제공 조건, 제공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만 이거 제공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호국 보훈 지킴이하고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그 다음에 우대 서비스 제공 조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월 중 이 예금의 공무원연금 또는 별정 우체국 연금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입금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매달 물론 들어오니까 한 번 입금이 되겠죠. 그때는 이런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으로 아니면 폰으로 아니면 핸드폰으로 타행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든지, 아니면 우체국 자동화 기기를 이용한 역시 면제, 그런 것들, 그다음 통장 재발행 수수 면제. 다른 은행 타 은행의 자동화 기기는 없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나중에 한 번에 상품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한편으로 딱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이 보시면 타행 그 자동화 기기를 이용했을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아까 앞에 봤을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영리한 그랬었잖아요. 젊은 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통장으로서 추가 우대 조건, 아까 체크카드 1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그런 식으로 계속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 보시면, 자, 아까 봤지만 공무원연금, 그다음 별정 우체국 연금, 거기에 입금이 그 연금에 한해서 입금이 가능하며 압류 금지다. 그리고 또 돈 모자라면 메꿔놔라. 이건 똑같고요. 그다음에 호국 보훈 지킴이 통장. 자, 이 부분도 여러분 보시면 우리 그 국가 유공자라든지 그런 분들 있죠. 그분들에게 지금 때는 보훈 급여 같은 거기에 대해서만 입금이 가능한 그런 통장입니다. 그래서 가입 대상 보시면 실명의 개인으로 보훈 급여금을 수급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공 서비스 우대 조건 똑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입금하면 되고요. 제공 서비스. 이 부분 제가 조금 빠르게 하지만 그래도 신규 상품이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보셔야 돼요. 특징은 마찬가지 호국 그 보훈 급여에 대해서만 입금이 가능하고 압류 금지다. 그 다음에 자동 이체를 했는데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든 너네가 메꿔 넣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제가 입출금 및 자유로운 예금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제일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요 생활 든든 통장이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냥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가장 그래도 문제 만들기도 또 좋고, 왠지 그냥 느낌이 지난번에 그 다드림처럼 왠지 그냥 한 지문이라도 출제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요거는 좀 잘 보십시오. 자, 특히 이제 우체국 생활 든든입니다. 생활 든든. 그래서 우리 여기 교재 표현으로는 이렇습니다. 금융 소외 계층인 우리 노인분들, 그러니까 노인은 죄송합니다.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시니어가 우리 우체국에서는 몇 살 이상? 만 50세 이상 이렇게 연결을 하면 돼요. 그래서 금융 소외 계층인 시니어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급여, 용돈 수령 및 체크카드 이용 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자, 이분들 어떨 때? 이분들 아직까지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급여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급여 이체를 하는 약정을 하든지, 아니면 50대 이상이니까 또 자녀분들에게 용돈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은 또 이분 또 기초연금 그런 걸 받을 때 이쪽으로 수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크카드를 또 사용하는 경우, 그때 우리 우대 금리를 갖다가 적용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310페이지 보시면 가입 대상은 만 50세 이상. 자, 우리 시니어는 만 50세, 생활 든든 시니어 대상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우대 이율 한번 보세요. 자,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 자, 우대 이율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 어떻게 봅니까? 결산기 동안 평균 잔액이 얼마만큼 이상이 돼야지 우대율이 적용되죠. 근데 이거는 반대입니다. 자, 우대율 보세요. 결산 기간 중 평균 잔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오히려 평균 잔액이 200만 원보다 더 초과가 되면 그 밑에 조그마한 건 뭐가 됐습니까? 그냥 기본 이율, 그냥 우체국에 표시됐던 거, 그런 것들 그냥 적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 2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우대 이율을 적용한다 보시고, 그 밑에 있는 표 있죠. 요거는 반드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요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각종 수수료 면제된다. 요건 여러분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타금융기관, 요걸 꼭 체크를 하십시오. 여기는 중요한 게 있네요. 타금융기관 자동화 기기를 이용한 영업시간 내외 현금 인출 수수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앞에 것들랑 비슷하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걸 갖다 늘 면제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서 월 5회, 아까 우리 월 5회 있었죠. 그 영리한 체크카드 관련해서 추가 우대 조건에서 월 5회듯이 여기 5회 면제, 요거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근데
제가 좀 두서없이 했네요. 그 위쪽으로 죄송합니다. 좀 올라갈게요. 그래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습니다. 저기 우대 이율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최고 1.3%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기초연금 우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니어 분들이니까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연금을 어디에다가 여기에 입금을 하면 그때는 0.5%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연금 수령 0.5%포인트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쵸. 아직 직장 생활을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녀들 분들에게 어떤 용돈을 받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실적이 있는 경우. 그래서 보시면 급여 또는 연금 입금 실적이 얼마만큼? 자, 이거는 보세요. 연금 수령은 금액 안 따집니다. 급여랑 용돈이 20만 원 이상이다. 이러면 역시 마찬가지 0.5%포인트. 자, 이건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체크카드를 쓴 경우입니다. 자, 체크카드도 역시 행복한,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여행 체크카드. 요 명칭도 좀 알아두십시오. 나중에 이제 체크카드 할 때 하겠지만 행복한,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요 체크카드와 관련해서 자, 이거 얼마만큼? 20만 원 이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는 0.5, 0.5, 0.3. 그래서 이거 최대 우대금리가 1.3%포인트다. 자, 이거는 계속 좀 되뇌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암기했는데 나오면 대박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체국, 자, 생활 든든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최고 1.3%. 자, 요게 이렇게 적용되려면요. 결산기 팽잔이 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이런 실적이 있으면 됩니다. 자, 연금을 갖다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0.5, 급여나 용돈을 갖다가 20만 원 이상 그렇게 되면 0.5, 그다음에 체크카드 행복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20만 원 이상이면 0.3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수수료 면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타 금융기관에 그 자동화 기기를 이용한 현금 인출이 있다는 거. 근데 요거는 어쨌든 요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서는 월 5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니은번, 디귿번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이체 서비스라고 되어 있네요. 자동이체 캐시 서비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금 같은 거 자동이체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체국 보험료, 그다음에 공과금 이런 걸 자동이체를 매월 했다면 그 이체 금액의 몇 퍼센트? 5%를 캐시백 돈으로 다시 환급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동이체 캐시백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게 5%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보셔야 될 게 창구 소포 할인 쿠폰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창구에서 소포 보낼 때 그 할인해 주는 3,000원짜리 그 3,000원도 크죠? 뭐 저기 3,000원 그 쿠폰을 주겠다는 거다. 그때 언제요? 보시면 이 예금에 기초연금 급여 용돈을 입금할 때 연 1회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런 거 연금이나 급여나 용돈을 갖다가 이 통장에다가 입금을 한다. 물론 이제 요거 중복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연금을 수령하면은 0.5, 급여나 용돈을 20만 원 이상 수령해도 0.5. 근데 요거 한 번이라도 이런 게 있으면 뭡니까? 창구에서 소포를 보낼 때 3,000원짜리 할인 쿠폰을 주겠다. 1년에 한 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생활 든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보실 때 한번 앞에서부터 쭉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6개, 11개, 14개네요. 14개가 맞나요? 14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각각의 내용들을 자, 이렇게 챕터가 끝나고 있잖아요. 다 보고 난 다음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각종 그 통장 이름이랑 특징들 그리고 우대이율 중에 진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우대의 금리와 이율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딱 정리를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운 게 뭐 이렇게 금융자료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 준다 이렇게 확신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또 말씀드렸다가 또 막 빨리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시면 제가 글을 지금 결시한 적이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저기 그 공지한 것처럼 금융자료는 따로 제공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뭐 디테일한 것까지 다 하실 필요 없고 그 뭐 A4 잔장에다가 그냥 이름 쓰고 특징 쓰고 그 다음에 우대율 특징 되는 거 이런 것만 쓰더라도 여러분들 한 문제에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것들은 여러분 쓰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그러면은 교재 보고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목돈 굴리기 상품인데요. 그 목돈 굴리기 상품 뭐 딴 게 아니라 예치식 그 거치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보시면 자, 일정한 기간에 일정 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라고 될 거예요. 가입 기간이 보니까 뭐 1개월에서 보통 5년이다. 5년이니까 여러분들 만기 1년 이상, 그러니까 장기 상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정기예금은 어쨌든 가장 기본이 되는 예치식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도 나왔네요. 이 포스트 정기예금. 근데 여기서 여러분 상품 공부할 때 되게 좋은 게 뒤쪽에 여러분 다 보세요. 다 뭐라고 됐습니까? 정기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 이렇게 돼 있죠. 판매 조건부 채권 빼고요. 그래서 다 예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이포스트뱅크 정기예금 우리 봤지만 어떤 경우에요? 통장을 별도로 발부 안 하고 아까 뭐였습니까?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거. 여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까는 수시 출금식이었다면 요거는 예치식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치식은 당연히 고금리가 돼야지 여러분들 사람들이 예치를 하죠. 뭐 쓸 돈도 많은데요. 자, 그래서 이포스트뱅크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이포스트뱅크는 전자금융 전용이고요. 누구만? 실명의 개인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가입기간이라든지 그러면 가입기간, 가입금액 암기해야 됩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들 많이 힘듭니다. 이게 또 시험에도 이게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특징적인 것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품을 한눈에 이렇게 보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하나씩 그렇게 보시고 나중에 그 상품은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특히 이제 특별 우대 금리 해가지고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표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0.3% 적용되는데 자, 보시고요. 신규 가입하면 0.1. 그 다음에 상품 가입 시 우체국 수시 출식 예금 자동 이체 약정을 2건 이상의 함도 0.1. 그 다음에 우체국 체크카드 평균 이용 실적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0.1.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포스트뱅크 정기예금을 통해서 요런 우대 조건. 자, 그 키워드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신규 가입한 경우 0.1. 그 다음에 수시 출식 예금을 자동 이체했다. 2건 이상 했다. 0.1. 그 다음 체크카드 20만 원 이상 사용해도 0.1 해서 최고 0.3.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보세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모르겠습니다. 또 마무리 강의를 할 기회가 있든지 아니면 상품 파트만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반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특징 관련해서 30, 40대를 위한 전자금융 전용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 발행 그런 거 교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포스트뱅크는 실명의 개인, 그 다음에 온라인 전용, 그러니까 인터넷 전용 이렇게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예금이 하나 나오네요. 자, 첫 번째 보통 이포스트뱅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제가 막 언급을 이렇게 안 했는데 아까 14개 있죠. 한번 써보시고 지금도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한번 써보세요. 지금은 뭐라고요? 챔피언입니다. 챔피언. 챔피언은 뭐 할 수 있어요? 대장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기간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 챔피언입니다. 아까 우리 듬뿍은 뭐예요? 예치 금액별 차등 고금리가 적용된다면 이거는 기간을 내 마음대로 챔피언 마음대로입니다. 챔피언. 여러분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하십시오. 챔피언. 내 마음대로 기간을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은 가입기간이 자유롭고 가입기간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챔피언에 맞춰줘야죠. 도전자들은. 그래서 금융기관도 챔피언한테 맞춰줍니다. 챔피언은 누구라고요? 여기 챔피언 정기예금 가입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입기간을 챔피언 마음대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입기간 여러분 한번 보세요. 30일에서 3년 그리고 가입 대상은 제한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챔피언 우리 뭐 힘센 법인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적용 이율 관련해서 기본 이율, 우대 이율 뭐 이제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그래서 자 챔피언 마음이니까 이자도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요. 그래서 만기 일시 지급 아니면 월 이자 지급, 1년 확정형으로 다양한 이자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랬잖아요. 금리가 아주 높을 때, 막 80년대만 해도 예치 금액을 딱 놓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매달 그 이자로 월 이자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게 월세 대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주고 난 다음에 그 목돈을 은행에다 예치하고 월 이자로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여기 챔피언 같은 경우도 이자도 만기로 한 번에 받든지 아니면 뭘로 받든지 뭐 하여튼 요거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자 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입 기간도 그렇고 이자 지급 방법도 그렇고 챔피언 마음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기 일시 지급식의 경우 2회에 걸쳐 중도 이자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만기 일시면 끝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두 번에 걸쳐서는 중도, 그러니까 중간에 좀 돈이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적금을 해약하지 않고 이자를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중도 이자가 2번 정도 가능하다. 다만 이때는 여러분들 그 이자 지급을 어떻게 하겠다? 그쵸, 손해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기가 됐을 때 만기 지급식에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월 이자 지급식의 이율을 적용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번 챔피언. 다음 4번은요. 주니어 우대. 우리 주니어는 몇 살이라고요? 19세 미만. 그래서 요거랑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시고 나중에 뭐 영리하라고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리하는 18세에서 35세고요. 요거는 19세 미만이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 자, 주니어 고객을 위해서 우대 금리 외에, 자, 우대 금리뿐만 아니라 자, 최고 0.2% 이런 표현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니어는 더 잘해줍니다. 0.1을 더 얹어서 주네. 특별 우대금리 이렇게 준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의 저축의식 함양과 어학연수, 유학 등 교육비 마련에 적합한 예금 상품이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린이랑 청소년들의 저축의식 함양이면 수십 불금씩 예금으로 지네들이 돈을 한번 넣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빼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 예치식인데 물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치식이면 이런 목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모님이 그냥 넣었다가 나중에 자녀 교육비나 이런 쪽 용도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일 건데 근데 애들이 이 통장을 보면서 흐뭇해가지고 저축의식이 함양될까요? 나중에 나한테 이런 목돈에다가 이자까지 붙는 돈이 목돈에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는 저는 좀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 아무튼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이 그 저축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예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특징이 아니라 그 특별 우대금리 한번 보세요. 자, 주니어 금리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주니어 고객이면 0.1% 그냥 주는데 아까 특별 우대금리로서 0.2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보너스 금리 해가지고 자, 이때는 주니어 우대 자유적금이 있거든요. 그 뒤쪽에 가면 적립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만기가 되면요. 돈을 찾잖아요. 그럼 목돈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예치 전환을 해버리면 0.1. 그 다음에 우리 그 형제 할인 같은 거 있잖아요. 학원 같은 데 갈 때 마찬가지로 뭐 형제 또는 자매, 남매가 동시에 가입하면 역시 0.1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게 0.2%의 특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거 해가지고 특징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니어 우리 정기예금은 특별 우대금리로서 0.2 줘가지고 주니어 자유적금을 이쪽으로 만기 후에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형제 할인 받는다든지 그렇게 형제에 동시 가입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 지금 상품이 막 누적되니까 앞에 게 뭐 했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복을 하시면 진짜 여러분들 그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은 좀 막연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이웃사랑 정기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 가입 대상 있죠. 그 부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입 대상과 관련해서 좀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가입 대상군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이런 분들은 뭡니까? 좀 사회적인 약자 부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랑 그 다음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헌혈자 이런 분들은요. 사랑 나누는 분들, 착한 분들이죠. 그분들이랑 그 다음에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한 공익형 상품이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크게 세 군으로 나누십시오. 그래서 사회적 약자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을 나누는 착한 분들, 세 번째는 시군군이 아니고 농어촌 거주하시는 분들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가입 대상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사회소외계층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등이 있고 사랑 나누는 분들은 장기기증, 골수기증 물론 여러분 장기기증자라고 해요. 장기기증자면은 힘들잖아요. 그 생존하기가. 그래서 장기기증
그 희망 등록자, 당연히 그 부분들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골수 기증 등록자, 뭐 그런 분들, 헌혈은 한두 번 하지 말고 5번 이상 정도로 해야지 사회 나눔, 그렇게 되는 거고, 사랑 나눔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양자. 자, 입양자 정도. 자, 입양자는 뭡니까? 그렇죠. 본인의 어떤 뭐 피를 나눈 분은 아니지만, 어떤 이제 사랑으로 보답을 주기 위해서 다른 타가의 자녀들이죠. 원래는 그 친구들을 이제 입양해서 자기 친자식처럼 키우는 거니까 역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나누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양자는 어디에 속한다? 사회 소외 계층이 아니라 사랑 나눔 실천자 이쪽으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 읍면 단위 지역 거주자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가입 기간 해가지고, 자,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입 기간 보세요. 6개월에서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뭐라고 표시됐나요? 최소 1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기출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기출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게 막 디테일한 것들을 물론 다 알면 좋겠지만 이걸 모르더라도 정답 맞춘 데는 솔직히 그렇게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걸 물론 그렇다고 다 빼면 안 되겠지만 다른 것들을 정확하게 알면은 진짜 뭐 디테일한 부분을 그걸 좀 미스해가지고 잘 모르더라도 정답은 여러분들 맞출 수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나왔던 거니까 이거는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웃사랑 정기예금은 6개월부터 3년이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근데 자, 지금 보세요. 왼쪽에 챔피언 정기예금은요 30일, 초단기죠. 30일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요? 챔피언이니까. 챔피언은 뭐라 했습니까? 기간을 내 마음대로 정하니까 30일부터 3년. 그래서 그 특징들을 좀 기억을 했죠. 그래서 가입 기간은 30일부터 3년이다. 반면에 이웃사랑 정기예금은요 6개월부터 3년이다. 그래서 과거에 1년부터 3년, 즉 최소 1년이라고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최소 1년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대 이율은 여러분들 요거는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기 쉽습니다. 이거는 저 사랑금리 해가지고 아래 조건에 따라 최고 0.3%의 우대 금리를 적용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 그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분들은 1억 원 이하면 0.3, 1억 원 초과면 0.2. 그 다음에 장기 기증, 그러니까 사회 소외 계층하고 사랑 나눔 실천자랑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1억 원보다 그러니까 작으면 1억 원보다 큰 경우 아니에요. 1억 원 이하면 0.3, 1억 원을 초과하면 0.2. 반면에 농어촌 분들은요 오히려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1억 원 이하면 0.2, 1억 원 초과하면 0.2. 이거 암기 쉽죠? 그래서 그 가입 대상군을 갖다 크게 1, 2, 3 나눠서 1하고 2는요 1억 원 이하면은 0.3, 1억 원 초과되면 0.1. 그 다음에 농어촌 분들은요 1억 원 이하면 0.2, 1억 원 초과면 0.1. 그런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그 외에 이제 보너스 금리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주니어 우대 정기 예금처럼 0.2의 보너스 금리, 특별 우대 금리가 있는데, 자, 이웃사랑 자유적금. 그죠?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적금을 갖다가 만기가 되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전환하면 0.1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소외 계층의 정기적인 정부 지원금을 우체국 수십 줄씩 예금으로 매월 수령하면 이때도 0.1, 뭐 장애인 복지 체크카드 이용하는 고객이 때 0.1 이렇게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정부 지원금을 우체국 수십 줄씩 예금으로 매월 수령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가급적이면 우체국 카드로, 우체국 예금 통장으로 수령하라는 그런 점에서 0.1이고요. 그다음에 우체국 장애인 복지 체크 카드 이때도 0.1 이렇게 우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6번인데 이게 내용이 꽤 많죠. 자, 6번까지만 좀 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자, 실버 우대 정기예금인데요. 자, 우리 그 우체국에서는 시니어가 50세 이상, 실버도 5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만 50세 이상만을 가입 대상으로 삼는 거다. 그래서 만 50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다. 그래서 가입 금액 1,000만 원 이상의 제한이 없다. 가입 기간은 1년에서 3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봐주시고, 그래서 적용 이율, 그 다음에 우대 이율 관련해가지고, 즉 특별 우대 이율 해가지고 여러분들 쪽에 있죠. 아래 실적을 충족할 경우 최고 0.3% 그런 것들 줄 수 있다. 자, 그 부분 여러분 좀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가입기간, 가입금액은 나중에 한 번에 이제 비교를 하셔서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우대 조건과 관련해서 보세요. 만 50세 이상 실버 고객이면서 우수 고객들은 이 예금을 3년 만기 가입, 그러니까 1년에서 3년짜리인데 3년짜리 이렇게 그 장기로 이렇게 가입하면 그때 0.1 주겠다. 뭐 애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0.1 주겠고요. 그다음에 공적 연금을 갖다가 우리 우체국 수십 줄씩 예금으로 수령하는 분이면 역시 0.1. 그다음에 공무원, 군인 이런 분들의 퇴직금을 예치해도 0.1. 그러니까 이거 가입 대상을 잘
생각해보죠. 실버 우대니까 50세 이상이니까 뭐 연금이라든지 봉급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급여 이체를 갖다가 이렇게 연금 같은 거 이체한다든지 아니면 퇴직금 이체를 하는 경우, 퇴직금을 여기다 예치를 하는 경우도 0.1. 그다음에 우체국 수시 출금 예금 체금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이 50만 원 이상이고 자동 이체 약정이 2건 이상이도 0.1. 자, 이런 거 디테일한 것까지는 좀 그런데요. 어쨌든 우체국 체크카드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이용이 역시 20만 원 이상이면 0.1 해가지고 어쨌든 최고 0.3%까지 이렇게 적용을 해서 주겠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어쨌든 6가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아까 14개랑 그 다음에 우리 예금 파트 있죠. 정기예금, 이포스트 뱅크, 챔피언, 그 다음에 주니어 우체국, 주니어 우대 정기예금, 그 다음에 이웃사랑 정기예금. 그래서 실버 우대 정기예금 각각의 특징들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대 금리는 여러분들 갑자기 매치가 안 돼도 지금 너무 뭐 암기 안 하셔도 되니까 요 책이 이제 끝나고 한번 해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상품 파트 집중적으로 볼 때 그때 이제 우대 금리를 계속 이제 좀 되풀이하면서 점점 양을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뭐 중간에 쉬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자. 좀 쉬었다가 저기 7번 2040 알파 정기예금 곧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